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퍼스팔 리서치의 손유로 팀장입니다. 본 영상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도움을 드린 정보일 뿐 수익을 보장한 내용은 아니니까 투자 판단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정보 제공해드림에 있어서 본인은 유사투자 자문업자가 아니기에 비용 지불은 1원도 발생하지 않음을 말씀드립니다. 본 영상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해당 방송국 채널 본방송을 통해서 시청이 가능하시지만 미처 깜빡하고 준비했지만 전달되지 못한 부분 혹은 매끄럽게 전달되지 못한 부분 혹은 정보 전달 과정에 추가적으로 나온 부분들을 유튜브답게 좀 사실적으로 전해드리려고 이 영상을 제작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제약바이오 부분에서 관심 섹터 이쪽을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오늘은 비만당뇨 치료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개최되고 진행이 되고 있는 게 한창이지만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같은 경우는 지난달에 말씀을 드렸었고 전 적어도 일정주로 접근할 때는 적어도 2주 이전에는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단기적인 변동성을 선호하신 분들께는 권해드리지만 단기적인 변동성을 선호하지 않으신 분들께는 그냥 뉴스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비만당뇨 치료제에 접근해 볼게요. 일단 제목이 그거예요. 얼마나 먹고 맞은 거야? 비만 치료제 매출 면역항암제 뛰어넘고 1위. 요거는 조금 업데이트가 된 뉴스고 제가 기존에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뉴스의 제목은 비만약이 키트로드 넘었다. 제약바이오 시장 판도가 변한다. 라는 제목인데 내용은 일맥상통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비만 당뇨 치료제는 비만약이고 키트로드 같은 경우는 2025년에서 가장 많이 팔린 면역항암제가 키트루다죠. 근데 이 비만 당뇨 치료제 매출이 면역항암제를 넘어가면서 우리가 항암 시장만큼이나 비만 당뇨 치료에 대한 투자분들의 관심이 많아지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해 비만 치료제 매출이 장기간 부동의 매출 1위였던 면역항암제 키트루다를 뛰어넘은 것으로 분석됐다라고 보고 있고요. 키트루다가 보통 1년에 40조 정도 팔린다라고 되어 있죠. 근데 비만 당뇨 치료제가 작년에 44조 원을 돌파하면서 면역항암제 이상으로 팔리면서 얼마나 전 세계적으로 많은 투자분들께서 비만 당뇨 치료제에 관심이 많으신지 그런 것들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제가 공부를 하고 있어요. 제가 비만당뇨, 제약바이오 비만당뇨 치료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보다도 더 세분화돼가지고 공부를 하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이제 비만당뇨 치료제도 당일 정맥 주사형에서 이제 그냥 피하 주사형을 그 다음에 피하 주사형이다 경구용인데 그 다음에 이제 경구용 같은 경우도 어떤 약효 지속 여기까지 키워드 확장되고 있는데 거기에서 이미 많은 제약바이오 비만당뇨 치료제를 좋아하시는 분들께서는 어느 기업이 가장 기술이 높다 이렇게까지 평가하고 계시더라고요. 저 역시도 그런 거에 대해서 객관적인 평가를 내려드리기 위해서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조금만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은 이 비만 당뇨 치료제 시장에서 앞서 있는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 그런 부분들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국내 비만 당뇨 치료제 중에서는 가장 앞서 있는 기업은 한미약품이 아닐까 그렇게 판단해요. 이 비만 당뇨 치료제라고 검색을 했을 때 정말 이 투자자들별로 추종도가 다릅니다. 어떤 분은 뭐 펩토를 가장 좋아하고 어떤 분들은 인벤티제를 가장 좋아하시고 어떤 분들은 D&D 파마텍 어떤 분들 일동제약을 다 좋아하시는데 저는 일단 가장 안전한 종목은 한미약품이 아닐까 그렇게 판단되고 있고요. 제약바이오 비만 당뇨 치료제 영상을 딱 찍으면 그 아래에서 구독자분들끼리 댓글로 싸웁니다. 뭐가 최고다. 이 기술은 뭐가 최고다. 여기선 뭐가 최고다.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직 싸우지 마시고요. 우리는 어떤 기업들이 잘 나간다. 이런 뉴스가 있을 때는 관련 종목들을 매매해서 수익만 챙기면 된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비만 당뇨 치료제 중에서 여전히 전임상 단계나 임상 1상 단계에 있는 종목들이 많은데 일단 한미약품 같은 경우는 GLP-1 계열 비만 당뇨 치료는 이미 임상 3상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한미약품에서 가장 먼저 출시할 것으로 이제 점쳐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한미약품 같은 경우는 비만 당뇨 치료제가 투트랙이죠. 즉 임상 1상 진행하고 있는 비만 당뇨 치료제도 있습니다.
근데 그 비만 당뇨 치료제 같은 경우 경구용이죠. 그래서 한미약품 같은 경우는 비만 당뇨 치료제 중에서는 가장 좀 전방이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고요. 일단 차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차트. 일단 한미약품 같은 경우 굉장히 좀 좋은 이렇게 차트가 뭐 굉장히 이쁩니다. 근데 저는 한미약품은 지금 접근하기 조금 늦었다라고 판단해요. 저는 한미약품을 비만당뇨 치료제 스타픽으로 소개를 드려본 지가 한 6개월 정도 지났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30만대 초반대나 20만대 후반대였어요. 근데 지금도 꾸준하게 우상 기조 보여주고 있으니까 뭐 사시는다고 해가지고 말려들지 않죠. 근데 지금 보면은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보다는 개인의 매수가 우세하고 11일 선행보가 32.73이기 때문에 전혀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고 판단합니다. 근데 굳이 사겠다라고 하신 분들께는 뭐 사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리지만 보통 이렇게 아무리 차트가 좋더라도 외국인과 기관보다는 개인 투자분들이 접근하고 있을 때는 변동성이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분할 매수 잘 하셔야 된다라고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뭐 한미약품 부정적으로 보이지 않아요. 그 다음 두 번째로는 펩트론인데 약간 우리 구독자분들의 이 편이 펩트론 파가 있고 인벤티지론 파가 있고 일동제약 파가 있어요. 근데 요즘은 최근엔 좀 D&D 파마텍 파도 조금 많이 올라온 것 같아요. 근데 펩트론 같은 경우는 뭐 부정적으로 보이지는 않은데 일단 펩트론이 이공장 착공이 허가됐고 일라릴리와의 스마트 대포 그 기술 이전 이슈가 있는데 제가 마음에 하나 걸리는 거는 조금 길어지고 있다. 원래는 작년 이제 재작년 10월인가 계약을 했고 14개월이기 때문에 이제 시간이 진짜 별로 안 나왔습니다. 요거에 대한 결과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에 대한 결과가 안 나오면서 이게 왜 결과가 늦지?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주가가 좀 빠르게 급락을 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정말 이 야수의 심장을 갖고 계신 분들은 펩트론 괜찮아 보인다. 일단 뭐 펩토에 대해서 부정적인 리포트 안 나오고 있고 이 펩토를 부정적으로 바라보시는 분이 안 계신데 자꾸 이 펩토론이 이 인벤티지 랩과의 스마트 대포 관련해서 약간 우려 투자자분들의 불안감을 좀 자극하려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면 조금 빠르게 하락하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펩트론 같은 경우 저번 주까지는 제가 이 방송을 준비하면서 펩트론 수급 굉장히 괜찮다. 좀 관심 있게 보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판단했었는데 일단은 기관 순매수 들어오는데 외국인 순매도 나오고 있네요. 일단 펩트론 같은 경우는 흑자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퍼가 산출 안 되고 있죠. 그 다음 매출액 같은 경우는 조금 뭐 견조하다라고 볼 수 있지만 조금씩 줄어드는 모습. 그 다음에 영업 손실폭이나 단기 손실폭은 뭐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펩트론 같은 경우는 적자를 기록을 하고 있지만 2020년에 신규 상장한 종목이기 때문에 아직은 보유에 문제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저는 그나마 이런 재무제표로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고 저는 뭐 펩트론을 보유하시는 주주분들께 뭐 초를 치려는 생각은 아닙니다. 기술 특례로 상장했기 때문에 7년까지죠. 2027년까지는 문제없다. 근데 지금 이 팩트를 둘러싼 좋은 뉴스들이 매출을 이끌어주고 그 다음에 단기순 이익으로 전환됐을 때는 중장기적으로 들고 가지 일단은 이런 기술적 분석에 따른 단기 수익 관점의 매매만 진행을 해보면 좋을 것 같다.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인벤티지 랩입니다. 그래서 어떤 댓글을 봤는데 이 장기 지속형 주사제에서는 인벤티지의 기술력이 대단하다. 이렇게 평가를 하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저는 뭐 부정하진 않겠습니다. 저는 아직 공부하는 중이라서 정말 어느 기업이 내놓고 있는 약효 지속성 기술이 특출난가 이 부분 저도 좀 체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한국투자증권에서 리포트가 나왔네요. 작년 말에 나온 리포트입니다. 인벤티지랩 상승하는 장기 지속형 플랫폼 가치 아마 그 댓글을 쓰신 분도 이 리포트를 쓰고 말씀하신 게 아닌가 그렇게 판단돼요. 그래서 자세한 내용들은 이 뉴스를 검색을 해보시면 되겠지만 이런 인벤트리에서 만들고 있는 IVR 드러그 플로이드 기술에 대해서 주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유체역학을 이용해서 약물과 생분해성 고분자를 균일한 크기의 마이크로스피어 제형으로 양산한 기술이라면서 뭐 제가 제약 바이오를 커버하는 애널리스트 아니고 뭐 화학을 전공한 뭐 제약 바이오 뭐 바이오 나노 제가 다녔던 학교에는 바이오 나노 학과가 있더라고요. 이 바이오 나노 학과를 전공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 기술력에 대해서는 이 기자분, 이 애널리스트 분이 작성한 대로 볼 뿐, 뭐 맹시를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인벤티젤 같은 경우도
한번 차트를 볼까요? 인벤티지립 같은 경우도 지금 매출액 같은 경우 뭐 이렇게 증가하는 모습 안 보이고 있죠. 그 다음에 영업 손실과 당기순 손실은 조금씩 우상 기조 보여주고 있는 모습. 근데 인벤티지립 같은 경우는 2022년에 신규 상장한 종목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부위에는 문제가 없어 보인다. 이렇게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급동을 봤을 때 펩트론보다는 조금 우세한 모습이에요. 21선 위에서 이탈 없고 일봉 차트 보면 밑꼬리들이 다 달려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 밑꼬리들 봤을 때 그러니까 특징이 이거죠. 외국인과기의 특징이 매수는 점진적으로 조금씩 하면서 어떤 뉴스가 나왔을 때 매도는 조금 극단적으로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뭐 차트나 수급동 봤을 때 일단 펩트론보다는 인벤티지 랩에 손을 좀 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 다음으로 볼 종목은 이제 D&D 파마테카 일동제약은 짧게 좀 보도록 할게요. 일동제약 같은 경우도 이제 경고용 비만 당뇨 치료제에 대한 임상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 일동제약이 엄청난 좀 팬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근데 일동제약 같은 경우 제가 좀 보수적으로 봤던 게 실적이 적자 중이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3분기 실적 발표에서 흑자로 전환되면서 제가 또 자세를 좀 고쳐앉게 된 종목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동제약 같은 경우 지금 보면은 2024년 연간 실적은 뭐 이제 뭐 흑자지만 중요한 게 아니죠.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 제가 2분기 때는 당기 순손실이 나왔고 사실 올해 상반기에도 간신히 흑자로 전환하면서 일동제약 좀 보수적으로 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했어요. 근데 일동제약 같은 경우 코스피에 상장된 종목이기 때문에 적자가 좀 지속이 된다고 해서 너무 우려할 필요 없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이번에 3분기에 이 실적이 굉장히 개선됐죠. 흑자로 턴어라운드 했는데 이 흑자 폭도 상당하고 매출액과 영업이익 증가 폭도 상당하면서 일동제약 같은 경우는 제가 자세를 고쳐앉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D&D 파마텍 같은 경우도 요즘 최근에 경제방송에서 굉장히 좀 언급이 많이 되더라고요. D&D 파마텍 같은 경우는 상장 초기에도 비만당뇨 치료제 관련해서 이제 비만당뇨 치료제를 집중적으로 연구 개발하겠다. 이렇게 이제 어떤 출사표를 내놓은 기업이고 기업 자체가 이미 흑자를 기록했기 때문에 비만당뇨 치료제 중에서는 굉장히 좀 안전한 기업이다 라고 평가를 하고 있고요. 이 D&D 파마텍 관련했을 때는 긍정적 리포트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긍정적으로 봐야 된다 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근데 D&D 파마텍 같은 경우 저번 주 금요일에 외국인과 기관의 강한 순매도가 나왔고 오늘도 순매도세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D&D 파마텍 같은 경우는 눌림목 공략해야 된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여기 참 넥스트레이드가 나오고 나서 이제 대체골에서 개장하고 소액의 물량으로 이렇게 좀 차트를 좀 왜곡하는 모습도 있기 때문에 투자분들께서는 유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비만 당뇨 치료제 중에서는 인벤티지 랩을 일단 첫 번째로 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한미약품과 펩트론, D&D 파마텍, 일동제약 같은 경우는 눌림목 공략을 해야 된다. 그렇게 좀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일단 가장 유심히 보고 있는 종목은 블루엠텍이라는 종목입니다. 비만 당뇨 치료제 관련 종목들이 굉장히 좀 우상향 기조를 보여주고 있는데 블루엠텍 같은 경우 최근에 굉장히 좀 바닥권에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제가 이 저번 주에 이 녹화를 준비하면서 블루엠텍 같은 경우는 외국인의 순매수가 꾸준하게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안전해 보인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었는데 오늘은 일단은 외국인의 단기 차익이 나옵니다. 근데 외국인의 순매수 금액에 비해서는 외국인 순매도가 많이 나오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블루엠텍이 산바닥을 다지고 앞서 말씀드린 비만당뇨 치료제를 쫓아가기 전에 쫓아가면 늦는 거죠. 쫓아가기 전에 우리는 선점을 해야 된다. 그런 판단을 하고 있고요. 저는 이 부분이 가장 좀 유심히 보고 있습니다. 리포트가 있는데요. 블루엠텍이 비만약의 흥행이어서 에스테틱 매출이 본격화된다. 라는 리포트가 있어요. 블루엠텍은 국내 병 의원을 대상으로 하는 블루팜 코리아와 약국 대상 쿨팜을 중심으로 플랫폼 기반으로 의약품 유통 이제 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연평균 매출액 증가율은 45%,
그 다음에 국내에서 위고비를 가장 많이 유통을 하고 있는 유통사이기 때문에 실적이 개선될 거다라고 보거든요. 근데 이 블루엠텍을 꾸준하게 팔로우업을 하신 분들은 블루엠텍이 유통을 하고 있는 위고비가 3월 달에 들어와서 작년 3월 달에 들어와서 작년 6월부터 8월까지 여름맞이에서 굉장히 잘 팔렸는데 실적이 안 찍히는 겁니다. 아니 왜 실적이 안 찍히는 거지? 라고 했을 때 이 실적 이연이 된 거죠. 그래서 블루엠텍이 이 위고비를 떼어가지고 국내에서 팔았지만 이 대금을 수령을 하는 것은 약 3에서 6개월 정도 이연이 되면서 작년에도 리포트가 나왔어요. 원래는 이제 애널리스트 분께서 2025년 상반기에 위고비가 잘 팔렸으니까 실적이 개선될 거다라고 했었는데 아주 정확하게 2025년 하반기에 리포트가 수정됐습니다. 한 3에서 6개월 정도 이연되면서 2025년 하반기에 실적이 개선될 것 같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연이 된 게 사실이죠. 지금 3분기에 2025년 3분기에 매출이 강하게 증가하면서 드디어 흑자로 전환됐고 당기 순이익 같은 게 흑자로 전환되지 못했지만 2분기 대비해서 당기 순손실폭이 굉장히 줄었기 때문에 정말로 그 애널리스트 분께서 쓰신 것처럼 이 위고비 매출에 대한 이연이 드디어 반영이 되고 있구나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블루엠텍 같은 경우는 내키지 않으신 분들 굳이 매매를 안 하셔도 되지만 저 같은 경우는 블루엠텍을 굉장히 좀 유심히 보고 있고 블루엠텍에 대한 진입타점이 언제가 될지 혹시라도 진입타점이 됐을 때 이런 좀 내가 이 블루엠텍을 접근할 수 있는 매매 타점을 좀 알고 싶으신 분들은 저한테 좀 문의를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정보가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시고요. 부가적인 정보나 질의응답이 필요하신 분은 영상 주석에 올라오는 오픈 카톡방 링크나 영상 말미 우측 하단에 나오는 QR코드를 통해서 오픈 채팅방에 문의 남겨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석을 못 찾겠거나 폰이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QR코드를 못 찍겠다 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 손열호 혹은 퍼플이 손 팀장을 검색하시면 제 얼굴이 달린 오픈 채팅방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문의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정보 제공을 해드림에 있어서 유사투자 자문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비용 지불은 1원도 발생하지 않음을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더 좋은 투자 정보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